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방법. 바람이 세게 불 때 나무가 얼마나 튼튼한지 알 수 있듯이 사람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진짜 성격이 드러나죠. 물처럼 부드럽게 모든 걸 감싸 안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죠. 금은 불에서 더 깨끗하게 정제되듯 사람도 시련을 겪으면서 진짜 가치가 드러나요.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진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 있거나 평소 생활 중에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싫어하는 사람을 말할 때 모습. 심리학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 사람에게서 나의 나쁜 점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보았을 때의 반응이나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강한 반감이 사실 우리 안에서 뭔가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칼 융이라는 MBTI를 만든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할 때 그건 사실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을 거울 보듯 보는 거라고 말했어요. 마치 우리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순간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가 성공하는 걸 보고 부러워한다면 그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성공하고 싶다는 감정이나 나도 잘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특징, 그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숨겨진 부분을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융은 이걸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마치 밝은 낮에도 우리 발치에 어둠의 그림자가 따라오듯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보여주고 싶은 멋진 모습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있단 거죠. 이 심리적 투사란 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해 사실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마치 보물 찾기와 같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그들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 즉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성숙하고 행복한 나로 성장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끔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더라도 그걸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안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용기가 바로 우리를 더 밝은 내일로 이끌 거예요. 물처럼 부드럽게 모든 걸 감싸 안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죠. 금은 불에서 더 깨끗하게 정제되듯 사람도 시련을 겪으면서 진짜 가치가 드러나요. 두 번째로 술 마셨을 때의 모습. 술을 마시면 자기가 썼던 사회적 가면이 벗겨지고 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이 본래 깨끗하고 평온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술 같은 걸 마시면 이 평온함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보여주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술을 마시면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술이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면서 평소에 숨기고 있던 감정이나 생각이 툭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술을 마시고 나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과연 진짜 나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술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 본성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훨씬 더 평온하고 어쩌면 지혜로운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을 조금 관찰하는 건 유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로
자신을 알고 싶다면 술에 취한 모습 너머로 내면의 깊은 평온과 지혜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외부 요소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자아를 발검하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평온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술에 취한 모습으로만 자신을 판단하거나 정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술 너머에 있는 우리 자신을 찾는 여정이에요. 이 여정이 여러분 각자에게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도 결국 우리 본성으로 돌아가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내면이 굳건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 번째로 약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사기를 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본 모습을 숨기는 것이지 나중에는 똑같이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 사람의 진짜 본성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공자님의 생각을 좀 빌려볼까 합니다. 공자님은 사람 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특히 이인이라는 개념을요. 이인은 사랑, 배려, 이해 같은 것들을 아우르는데 공자님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공자님의 이야기 중에는 약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한 번은 제자들에게 약한 이들, 즉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셨다고 해요. 공자님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대해주길 바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배려심은 사실 우리 내면의 깊은 부분, 진짜 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약자를 돌보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따뜻하고 인의 덕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공자님은 이런 배려와 사랑이 바로 사회를 이롭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반이 된다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상에서 이 인의 가치를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진 본성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주변의 사람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따뜻함과 이해심으로 세상을 조금 더 밝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보아요. 바다가 여러 강물을 받아들여도 그 본성이 변하지 않듯 우리도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자아를 가져야 해요. 화산이 내부의 압력으로 폭발하듯 사람의 감정도 내면의 상태에 따라 드러나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해요. 네 번째로 시간을 대하는 모습. 시간관념에 철저한지 아닌지를 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보물이 시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얼마나 허투루 쓰는지 잘 모른다고도 했죠. 그 말은 막상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우선시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시간을 보내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관계와 이타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 거예요. 반면에 책을 읽거나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은
개인적인 성장과 학습을 중시하는 사람일 수 있죠. 세네카는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는지도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매일 우리가 어떤 활동에 시간을 할애할지 결정하는 건 사실 우리 생각과 행동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세네카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처럼 매일을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대요. 즉, 우리가 가진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보내라는 뜻이죠. 이건 우리가 매 순간을 최대한 살아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라는 격려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세네카의 말을 듣고 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더 의미 있고 우리 본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해가 어둠을 밝히듯 우리의 지식과 이해도 무지를 몰아내요. 언제나 밝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산처럼 웅장하지만 조용한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해요. 겸손함이 진짜 강함이죠. 5번째로 말을 대하는 모습. 말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서 사람에게도 배려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이야.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우리 자신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말하는지가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어요. 우리의 말이 진짜 필요한 말인지, 진실인지, 그리고 친절한지 말이죠. 그의 말을 들으면 말하기가 그냥 대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항상 남을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낙관적이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반대로 항상 부정적이거나 비난만 하는 사람은 아마도 세상을 좀 다르게 보고 있을 거고 내면에서 뭔가 고민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말은 우리의 가치관, 생각, 심지어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도 드러내요.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건 우리가 말을 잘 선택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반영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는 말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골라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더 좋은 소통을 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본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니까요. 우리 모두가 더 의미 있고 긍정적이며 친절한 말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가 보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소리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랍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면 그것은 우리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통해 우리를 알아가고 우리의 말이 그들의 하루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에픽테토스의 조언처럼 우리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는 더 책임감 있는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하고 필요하며 친절한지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연대를 쌓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말이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 사용하는 말이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말을 건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며 매 순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우리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긍정적인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의 대화 속에서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사막의 모래알처럼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을 이루듯 작은 습관과 행동이 사람의 성격을 만들어요. 별이 멀리 있어도 그 빛이 우리에게 닿듯 사람의 본성은 그의 행동을 통해 멀리까지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해 봤어요. 사람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건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 같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술 한잔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 자신을 한층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행동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말해줘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건 자기 발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과 생각, 말에서 우리 본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세상과 나눈다면 우리는 더 좋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면서 같이 걸어간다면 우리는 분명 더 밝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이 멋진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진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축하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방법. 바람이 세게 불 때 나무가 얼마나 튼튼한지 알 수 있듯이 사람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진짜 성격이 드러나죠. 물처럼 부드럽게 모든 걸 감싸 안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죠. 금은 불에서 더 깨끗하게 정제되듯 사람도 시련을 겪으면서 진짜 가치가 드러나요.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진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 있거나 평소 생활 중에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싫어하는 사람을 말할 때 모습. 심리학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 사람에게서 나의 나쁜 점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보았을 때의 반응이나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강한 반감이 사실 우리 안에서 뭔가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칼 융이라는 MBTI를 만든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할 때 그건 사실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을 거울 보듯 보는 거라고 말했어요. 마치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순간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가 성공하는 걸 보고 부러워한다면 그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성공하고 싶다는 감정이나 나도 잘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특징, 그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숨겨진 부분을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융은 이걸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마치 밝은 낮에도 우리 발치에 어둠의 그림자가 따라오듯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보여주고 싶은 멋진 모습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있단 거죠. 이 심리적 투사란 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해 사실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그들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 즉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성숙하고 행복한 나로 성장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끔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더라도 그걸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안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용기가 바로 우리를 더 밝은 내일로 이끌 거예요. 물처럼 부드럽게 모든 걸 감싸 안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죠. 금은 불에서 더 깨끗하게 정제되듯 사람도 시련을 겪으면서 진짜 가치가 드러나요. 두 번째로, 술 마셨을 때의 모습. 술을 마시면 자기가 썼던 사회적 가면이 벗겨지고 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이 본래 깨끗하고 평온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술 같은 걸 마시면 이 평온함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보여주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술을 마시면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술이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면서 평소에 숨기고 있던 감정이나 생각이 툭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술을 마시고 나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과연 진짜 나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술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 본성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훨씬 더 평온하고 어쩌면 지혜로운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을 조금 관찰하는 건 유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로 자신을 알고 싶다면 술에 취한 모습 너머로 내면의 깊은 평온과 지혜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외부 요소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평온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술에 취한 모습으로만 자신을 판단하거나 정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술 너머에 있는 우리 자신을 찾는 여정이에요. 이 여정이 여러분 각자에게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도 결국 우리 본성으로 돌아가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내면이 굳건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 번째로, 약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사기를 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본 모습을 숨기는 것이지 나중에는 똑같이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 사람의 진짜 본성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공자님의 생각을 좀 빌려볼까 합니다. 공자님은 사람 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특히 이인이라는 개념을요. 이인은 사랑, 배려, 이해 같은 것들을 아우르는데 공자님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공자님의 이야기 중에는 약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한 번은 제자들에게 약한 이들, 즉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셨다고 해요. 공자님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대해주길 바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배려심은 사실 우리 내면의 깊은 부분, 진짜 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약자를 돌보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따뜻하고 인의 덕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공자님은 이런 배려와 사랑이 바로 사회를 이롭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반이 된다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상에서 이 인의 가치를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진 본성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주변의 사람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따뜻함과 이해심으로 세상을 조금 더 밝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보아요. 바다가 여러 강물을 받아들여도 그 본성이 변하지 않듯 우리도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자아를 가져야 해요. 화산이 내부의 압력으로 폭발하듯 사람의 감정도 내면의 상태에 따라 드러나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해요. 네 번째로 시간을 대하는 모습. 시간관념에 철저한지 아닌지를 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보물이 시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얼마나 허투루 쓰는지 잘 모른다고도 했죠. 그 말은 막상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우선시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시간을 보내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관계와 이타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 거예요. 반면에 책을 읽거나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은 개인적인 성장과 학습을 중시하는 사람일 수 있죠. 세네카는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는지도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매일 우리가 어떤 활동에 시간을 할애할지 결정하는 건 사실 우리 생각과 행동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세네카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처럼 매일을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대요. 즉, 우리가 가진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보내라는 뜻이죠. 이건 우리가 매 순간을 최대한 살아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라는 격려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세네카의 말을 듣고 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더 의미 있고 우리 본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해가 어둠을 밝히듯 우리의 지식과 이해도 무지를 몰아내요. 언제나 밝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산처럼 웅장하지만 조용한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해요. 겸손함이 진짜 강함이죠. 다섯 번째로 말을 대하는 모습. 말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서 사람에게도 배려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이야.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우리 자신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말하는지가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어요. 우리의 말이 진짜 필요한 말인지, 진실인지, 그리고 친절한지 말이죠. 그의 말을 들으면 말하기가 그냥 대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항상 남을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낙관적이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반대로 항상 부정적이거나 비난만 하는 사람은 아마도 세상을 좀 다르게 보고 있을 거고 내면에서 뭔가 고민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말은 우리의 가치관, 생각, 심지어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도 드러내요.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건 우리가 말을 잘 선택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반영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는 말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골라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더 좋은 소통을 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본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니까요. 우리 모두가 더 의미 있고 긍정적이며 친절한 말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가 보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소리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랍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면 그것은 우리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통해 우리를 알아가고 우리의 말이 그들의 하루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에픽테토스의 조언처럼 우리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는 더 책임감 있는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하고 필요하며 친절한지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연대를 쌓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말이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 사용하는 말이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말을 건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며 매 순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우리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긍정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의 대화 속에서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사막의 모래알처럼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을 이루듯 작은 습관과 행동이 사람의 성격을 만들어요. 별이 멀리 있어도 그 빛이 우리에게 닿듯 사람의 본성은 그의 행동을 통해 멀리까지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해 봤어요. 사람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건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 같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술 한잔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 자신을 한층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행동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말해줘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건 자기 발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과 생각, 말에서 우리 본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세상과 나눈다면 우리는 더 좋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면서 같이 걸어간다면 우리는 분명 더 밝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이 멋진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진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축하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방법. 바람이 세게 불 때 나무가 얼마나 튼튼한지 알 수 있듯이 사람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진짜 성격이 드러나죠. 물처럼 부드럽게 모든 걸 감싸 안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죠. 금은 불에서 더 깨끗하게 정제되듯 사람도 시련을 겪으면서 진짜 가치가 드러나요.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진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 있거나 평소 생활 중에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싫어하는 사람을 말할 때 모습. 심리학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 사람에게서 나의 나쁜 점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보았을 때의 반응이나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강한 반감이 사실 우리 안에서 뭔가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칼 융이라는 MBTI를 만든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할 때 그건 사실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을 거울 보듯 보는 거라고 말했어요. 마치 우리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순간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가 성공하는 걸 보고 부러워한다면 그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성공하고 싶다는 감정이나 나도 잘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특징, 그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숨겨진 부분을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융은 이걸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마치 밝은 낮에도 우리 발치에 어둠의 그림자가 따라오듯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보여주고 싶은 멋진 모습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있단 거죠. 이 심리적 투사란 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해 사실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그들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 즉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성숙하고 행복한 나로 성장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끔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더라도 그걸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안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용기가 바로 우리를 더 밝은 내일로 이끌 거예요. 물처럼 부드럽게 모든 걸 감싸 안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죠. 금은 불에서 더 깨끗하게 정제되듯 사람도 시련을 겪으면서 진짜 가치가 드러나요. 두 번째로, 술 마셨을 때의 모습. 술을 마시면 자기가 썼던 사회적 가면이 벗겨지고 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이 본래 깨끗하고 평온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술 같은 걸 마시면 이 평온함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보여주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술을 마시면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술이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면서 평소에 숨기고 있던 감정이나 생각이 툭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술을 마시고 나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과연 진짜 나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술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 본성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훨씬 더 평온하고 어쩌면 지혜로운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을 조금 관찰하는 건 유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로 자신을 알고 싶다면 술에 취한 모습 너머로 내면의 깊은 평온과 지혜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외부 요소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평온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술에 취한 모습으로만 자신을 판단하거나 정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술 너머에 있는 우리 자신을 찾는 여정이에요. 이 여정이 여러분 각자에게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도 결국 우리 본성으로 돌아가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내면이 굳건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 번째로, 약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사기를 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본 모습을 숨기는 것이지 나중에는 똑같이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 사람의 진짜 본성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공자님의 생각을 좀 빌려볼까 합니다. 공자님은 사람 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특히 이인이라는 개념을요. 이인은 사랑, 배려, 이해 같은 것들을 아우르는데 공자님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공자님의 이야기 중에는 약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한 번은 제자들에게 약한 이들, 즉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셨다고 해요. 공자님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대해주길 바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배려심은 사실 우리 내면의 깊은 부분,
진짜 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약자를 돌보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따뜻하고 인의 덕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공자님은 이런 배려와 사랑이 바로 사회를 이롭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반이 된다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상에서 이 인의 가치를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진 본성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주변의 사람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따뜻함과 이해심으로 세상을 조금 더 밝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보아요. 바다가 여러 강물을 받아들여도 그 본성이 변하지 않듯 우리도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자아를 가져야 해요. 화산이 내부의 압력으로 폭발하듯 사람의 감정도 내면의 상태에 따라 드러나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해요. 네 번째로 시간을 대하는 모습. 시간관념에 철저한지 아닌지를 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보물이 시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얼마나 허투루 쓰는지 잘 모른다고도 했죠. 그 말은 막상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우선시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시간을 보내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관계와 이타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 거예요. 반면에 책을 읽거나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은 개인적인 성장과 학습을 중시하는 사람일 수 있죠. 세네카는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는지도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매일 우리가 어떤 활동에 시간을 할애할지 결정하는 건 사실 우리 생각과 행동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세네카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처럼 매일을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대요. 즉, 우리가 가진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보내라는 뜻이죠. 이건 우리가 매 순간을 최대한 살아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라는 격려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세네카의 말을 듣고 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더 의미 있고 우리 본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해가 어둠을 밝히듯 우리의 지식과 이해도 무지를 몰아내요. 언제나 밝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산처럼 웅장하지만 조용한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해요. 겸손함이 진짜 강함이죠. 다섯 번째로 말을 대하는 모습. 말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서 사람에게도 배려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이야.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우리 자신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말하는지가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어요. 우리의 말이 진짜 필요한 말인지, 진실인지, 그리고 친절한지 말이죠. 그의 말을 들으면 말하기가 그냥 대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항상 남을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낙관적이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반대로 항상 부정적이거나 비난만 하는 사람은 아마도 세상을 좀 다르게 보고 있을 거고 내면에서 뭔가 고민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말은 우리의 가치관, 생각, 심지어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도 드러내요.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건 우리가 말을 잘 선택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반영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는 말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골라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더 좋은 소통을 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본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니까요. 우리 모두가 더 의미 있고 긍정적이며 친절한 말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가 보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소리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랍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면 그것은 우리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통해 우리를 알아가고 우리의 말이 그들의 하루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에픽테토스의 조언처럼 우리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는 더 책임감 있는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하고 필요하며 친절한지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연대를 쌓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말이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 사용하는 말이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말을 건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며 매 순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우리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긍정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의 대화 속에서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사막의 모래알처럼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을 이루듯 작은 습관과 행동이 사람의 성격을 만들어요. 별이 멀리 있어도 그 빛이 우리에게 닿듯 사람의 본성은 그의 행동을 통해 멀리까지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해 봤어요. 사람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건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 같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술 한잔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 자신을 한층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행동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말해줘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건 자기 발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과 생각, 말에서 우리 본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세상과 나눈다면 우리는 더 좋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면서 같이 걸어간다면 우리는 분명 더 밝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이 멋진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진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축하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